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미아 234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미아 뉴타운에만 총 5,500가구 규모의 신축 공급이 예고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간 멈춰있던 이 일대가 강북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활용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가능성 등 세제 불확실성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체감되는 그 느낌은 가장 춥다는 것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꽤 따뜻했던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날씨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올 들어서 이렇게 가장 추운 한파가 이번 주 내내는 좀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번 주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따뜻한 물건들도 잘 챙겨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체감 온도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변화는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정말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 그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꼭 잘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또 1시간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서울이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요, 50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진짜 대단한 겁니다. 50주면은 거의 1년을 채우는 건데요. 1년 내내 서울이 올랐다고 보면 이제 서울의 강남권부터 올랐거든요.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현금 동원력이 가능했던 분들, 현금 부자들이 이제는 뭐 대출이 워낙 규제가 됐었으니까요. 현금을 동원해서 살 수 있었던,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이 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시장들이 뭐 강남 3군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상급지들이었는데, 이런 쪽 가격들이 이제 50주 동안 올랐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퍼질 기회가 이제 작년 말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 풍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올 초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올해 키워드는 이제 뭐 풍선 효과다. 이렇게 또 양극화와 더불어서 풍선 효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울 외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에 아직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된 곳들, 이런 쪽에는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점점 수도권 쪽으로 해서요. 위쪽으로는 경기도 북부 쪽이 되겠죠. 저쪽이 어디입니까? 운정지구라든가 내려오면서 계양, 김포, 뭐 청라, 그러니까 인천 송도 쪽 이런 쪽까지 아우르면서 밑에 뭐 동탄은 당연하겠고요. 그 주변지까지 용인 뭐 이런 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외곽, 저 의정부 이상까지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주까지는 좀 그
기간은 올 한 3, 4분기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온기는 좀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거래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곽 쪽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뭐 찌라시들이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많이 주셔서 속 시원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추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투자 이야기, 고민 이야기,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다양하게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에 개최 예정인데요. 바로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다 다음 날이네요. 내일 모레가 되겠고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된 장소에서 나가고 있는 장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입니다. 항상 이렇게 꽉 차다 보니까 뒤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해갖고 저희가 좀 강하게 선착순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전화 빨리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26년 오를 곳과 내릴 곳.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겠는데요.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제가 뭐 지금 안내 앞에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를 곳과 내릴 곳입니다. 같은 지역, 심지어 좁게 봐서 서울시 내에 어떤 곳을 볼까요? 뭐 양천구 아니면 뭐 광진구 이런 각 구에도요. 오를 곳과 내릴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이 오를 곳인지 또 내릴 곳인지 과연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건데 아예 그냥 어떤 특정 동을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보통 1시간 한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리 지루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어디가 오를 곳인지 어디가 떨어질 곳인지 그게 판단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네. 구의역 상단, 그러니까 구의 일동에 네. 다세대 빌라를 매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고민이 뭐냐면 그쪽이 먹자골목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어서 네. 그 건물들은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상권이 굉장히 넓게 형성돼서 저는 지금 고민이 네. 이 먹자골목 때문에 추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 재개발이 가능할까 아니면은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재개발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요. 네. 대표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구의역 상단에, 그 구의 일동에 네네네. 좀 노후된 다세대 주택을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래된 다세대 주택. 투자 금액은 네.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최대 네, 1억 네, 5천 네. 정도로. 네네. 그런데 투자를 하고자 좀 마음을 먹다 보니 여기에 상권이 네. 너무 발달을 네,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개발이 될지 한번 투자해봐도 네네. 괜찮은지 한번 소장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네네. 새해 인사하기는 좀 그런데 그죠? 새해 잘 네네. 보내고 계시죠? 예, 잘 보내고 네, 있습니다. 아직은 1월 달이니까 새해입니다.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구정이라고 하죠. 네, 그 맞아요. 설을 진짜 네네. 설로 새해로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때까지 잘 좀 정리하시면서 새해 복 받을 네네. 준비를 좀 하시는데 네네. 일단은 광진구 구이동을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이 광진구 모처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진구 여기를 지금 구이동을 보고 계시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기 혹시 뭐 이쪽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는 제가 이쪽을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쪽에서 뭘 다른 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 네. 상당히 오랫동안 보긴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다른 계기로 작년 후반부터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했고 네. 조금 자양동을 놓친 게 못내 제가 네. 상당히 이쪽에서 제가 이제 거주는 아니지만 오래 생활을 했는데 네, 네. 예, 제가 너무 이거를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안 줬구나 네. 하는 후회가 너무 됐었는데 주변에서도 얘가 이제 아마 자양 이동인지 일동하고 네, 네. 많이 가깝게 있는 곳이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진구가 미래에 좀 가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네. 이 근처에서 지금 뭐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신 건데, 광진구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25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오른 구가 광진구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네. 광진구에서 그러니까 광진구를 그러면 좀 아셔야 돼. 이 구이동에 내가 여기가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내가 보는 지역만 아니면 어디서 들은 지역만을 그냥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도시는 순환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개발될지 안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그 감에 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얘가 10년 내에 될지 15년, 20년이 걸려도 힘들지 그런 것들이 감이 서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광진구 구이동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광진구 전체를 한번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 네. 그냥 네. 어떤 특정만 탁 들어가서 하게 되면 예.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이거든요. 네, 그냥 네. 나 혼자만 딱 들어가 있어갖고 희망으로 돌리면서 계속 그냥 남들은 다 기회비용 찾아가지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광진구 동네 이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광진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구는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광진구는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상승세를 완벽하게 네네. 끌고 왔던 것들이 한강변이에요. 한강변. 네, 네. 한강변에 있는 동들은 자양동부터 구이동 하단 그다음에 광장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한강변이라고 해서 광진구의 가격을 가장 끌고 올라간 네.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자양동과 그다음 요 자양동이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네, 혹시 네. 보고 계세요, 화면? 네, 네, 네. 네. 자양동이 이제 여기까지고 그러면서 구이동 하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이 3동이 이제 여기가 네,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옆에가 이제 광장동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으로 해서 광진구에서 광장동과 기존의 광장동하고 네. 이 네. 구이동 하단 부분, 구이 3동 그 부분은 네, 아파트화가 다 됐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가격도 그래서 비싸요. 예. 자양동이 조금 아파트 생활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네. 과거에 지금은 자양역인데 과거에 뚝섬 유원지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만 좀 아파트 생활권이었는데 이제 네네. 얘네들이 재개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재개발로 해서 될 때는 될 곳이고 아닌 곳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단계예요. 네, 네. 자양동 자체도 그러니까 한강변에 네네. 대한 투자 소액 투자 쪽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동네가 그러면 화양동이에요. 화양동이요. 네, 7호선 따라서 위로 가면 네, 네, 네. 그 위에가 군자동입니다. 네, 네, 네. 옆에는 당연히 성동구가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면서 그 옆 동네가 바로 이제 능동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네. 그러면서 구이동이 가장 넓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면적으로는 예, 예. 중곡동이 가장 큰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주택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구이동이 가장 크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 여기가 지금 구이동이란 말이에요. 예, 예. 엄청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구이 1동이 있는 거고 네, 네. 요 위쪽이 이제 구이 2동이 되는 거야. 예, 예. 이 위쪽이 그다음에 네, 아차산 네. 쪽으로 해서 네, 네. 그다음에 아래쪽이 이렇게 이제 구이 3동이 되는 건데 네, 네.
시청자님은 지금 구이 1동을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보시면 구이동이 왜 괜찮냐고 하면 지금 자양동하고 구이동, 하단, 광장동은 어느 정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변이 먼저 출발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리하겠지. 무슨 소리냐면 이 군자동이라든가 능동이나 화양동 같은 경우는 네. 한강변이라고 하는 광진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값어치에서는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강변에서 쭉 본물 터지듯이 연결된 건 광진구의 모든 구 중에서 유일하게 내륙과 바닷가가 연결된 건 구이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구이동은 한강변부터 쭉 가격이 키 맞추기로 쭉쭉 잘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네네. 그러면서 개발의 맞아요. 여파들이 쭉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화양동 같은 경우는 이쪽 성수동 상권까지 해갖고 대한민국 지금 최고 상권으로 떴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예. 군자동 같은 경우도 세종대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군자역이 또 환승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자동 내지는 능동 일부 지역들은 임대가 좀 잘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이동 쪽을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를 말씀을 드려서 일단 네. 지역은 잘 찍은 거야 지금 시청자님께서.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요 네. 구이 1동에서 보면 구이 네. 1동의 중반 이후로 그러니까 이 구이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350m 반경 위쪽으로 보면 네. 여기는 그래도 주택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직선거리로는 350m, 400m라고 하지만 요 위쪽에서 네. 지하철 접근성에는 골목길 막 쫓아서 헤밀고 다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역과의 접근성은 좋지는 않은 거야. 맞아요. 요 앞쪽으로 그렇긴 해요. 보면은 근데 뭐 역하고는 좀 접근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마치 화양동처럼 건대 입구 상권처럼 네, 구이동 네,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개발은 되겠지. 그게 언젠가냐는 소리겠죠. 그래요. 그러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에서 화양동 다음으로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예, 아니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음식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밤에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아우. 그래서 순차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한강변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한강변에서 연결되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이동을 이 구이동 구이 1동 쪽에 구이역 상단을 보지 말고 네. 구이동 상단을 보세요. 구이동 상단이요? 그렇지. 구이 아, 2동 쪽을 아. 보라는 소리예요. 아, 이동이요. 예, 선생님, 구이 2동의 근데- 이 아차산 쪽을 보지를 말고 네, 네. 이 아차산역 아래쪽으로 보시라는 소리예요. 아, 예, 맞은편 쪽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위쪽으로 그러니까 예, 예. 능동 대공원 능동 어린이 대공원 오른쪽 옆으로. 아, 네, 네, 네. 예, 이쪽에 네, 보시면 여기는 네. 기존에 지금 이 구이 1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파트가 지금 하나 이편한 세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진 소방서 옆에. 아, 예, 알아요. 여기가 한 7, 800세대 되는데 여기가 새 거야. 아, 거의 네, 신축급이에요. 21년식인가 그렇습니다. 네, 21년인가 네, 네, 22년인가 그렇고 네, 얘보다 네, 네. 3년 더 오래된 아파트가 레미안 파크 스위트라고 해서 구이 1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제 알아요. 예, 얘네들은 네, 네. 아차산역을 쓰고 있고 얘네들은 어린이 대공원역을 쓰고 있어. 맞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안 파크 스위트가 더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더 비싸. 아, 네. 아, 얘네들은 그렇군요. 10억이고 얘네들은 9억 5천이에요. 아, 예, 84제곱미터로 예. 봤을 때. 아, 네, 네, 네. 그러면서 여기는 뭐 학교 잘 갖춰져 있어. 그러면서 역에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쪽은 대공원이고 아차산 배수지 공원, 야구공원 끼고 있으면서 네. 여기 위치해 있는데 역 상권이 거의 발달해 있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정통 주거 라인에 걸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굳이 본다라고 하면 네. 이 아차산역 쪽에 선화예고 쪽으로 아,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쪽이 노후도가 예, 더 예. 심하거든요. 아, 선아에.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이 구이역 상단 쪽은 노후도는 네네. 맞춰진다고 해도 그 노후도가 네. 대부분 네. 근생들의 노후도로 인해서 맞춰진 노후도란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소리야. 예, 예. 아, 된다고 그래서, 해도.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지역 내 돈에 맞춰서 너무 특정 지역만을 보지 말고요. 네, 그 네. 지역을 봤다면 네. 그 지역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광진구를 봤으면 옆에 성동구 그다음에 중랑 이 광진구에서 제가 굳이 중곡동을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네. 광진구에서 중곡동이 면적으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는 능동이라든가 아차산 이런 쪽으로 세종대 이런 쪽으로 거의 철책선으로 그러니까 5호선 라인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보면서요. 네네. 광진구 한강변 쪽보다는 중랑구 쪽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아파트 아, 가격이 예.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굳이 저기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도시적인 특성, 행정구역상의 네. 특성을 좀 이해하면 네네. 투자처 정하는 게 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세미나 오세요, 네. 세미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보셨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반대 의견 드렸고 그 멀지 않은 곳 정말 조금만 옮기면 되는 곳으로 다시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거나 또 이번 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방송을 봤는데, 네, 그 독산동이랑 신림 쪽에 해가지고, 네. 1억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연락했거든요. 네, 1억으로 이제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독산동이랑 신림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한 기억으로는 독산동하고 대림동 쪽을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림동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 대림 쪽인 것 같습니다. 대림이죠. 맞아요. 제가 네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가 사연이 왔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 대림 독산동 대림동하고 독산동 물어보셨네. 투자 여부를 보시는 건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대림동이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대림동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네네. 전화하시는 거는 대림동에 뭐 구체적인 거 뭐 좀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셔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좀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분처럼 행정구역을 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네네. 영등포구 대림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광진구를 봤는데 이제는 영등포구의 한 동, 대림동을 보는 건데 대림동은 크게 대림 1, 2, 3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쪽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쪽 신도림 쪽으로 해갖고 2호선 라인으로 해서 요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 여기가 이제 대림동이 되는데 이렇게 무슨 그 삼각 뿔 모양처럼 생겨 있는 동이 대림동인데 네네. 여기가 크게 중심이 이제 이쪽에 신도림역부터 대림역으로 이어지는 요 흔히 말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어지는 이 뭐라 그럴까요? 2호선 순환선 라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7호선 라인으로 연결이 된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기존에 이렇게 좀 라인이 생활권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네. 기존 라인이라고 해서요. 변화의 물결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기존에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보면 텃세라고 할까요? 지역적인 네. 텃세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변화에 이렇게 틈을 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좀 새로운 축을 보셔야 되는데 새로운 축은 말 그대로 새롭게 생기는 축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가 뭐 원래 대림동이라는 곳이요. 이렇게 시흥대로가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가 원래 메인 생활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시흥대로 선상으로 보면서 여기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신풍역으로 해서 도림 삼거리역 이렇게 해서 영등포 그다음에 여의도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신안산선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변화의 물결 주거 라인을 형성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흥 대로 라인, 즉 신안선 라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네.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알죠. 예,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하고 어울려야 돼. 즉 우리가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옆에 구로동이 상급지예요? 아니면은 동작구가 상급지예요? 그쪽 아닐까요? 당연히 동작구가 상급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동작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림 3동이나 이런 쪽 말고 구로동 쪽에 네. 붙어 있는 대림 3동 이런 데 말고 이쪽 동작구에 붙어 있는 대림 1동에서 2동으로 이어지는 요 시흥 대로 라인 요 선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면 지난주에 본 거를 전화할 정도시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데 네, 맞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 도림 삼거리, 대림 삼거리역이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 보시면 대림 성모병원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 신안산선역이 생기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바로 이제 요 블록은 역세권 활성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시프트 뭐 이런 사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블록이에요. 네.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아마 벌써 횟수로 되는 그런데 재작년 말쯤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매도 타이밍은 여기 신안산선역 여기 개통할 때로 1차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한 3억 중후반대에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신안산선이 계속해서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여기가 조금 일단 1차 매도 타임 잡기가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은 신축 가격들이 4억 중반 이상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게 공사비도 올라갔고 원재료비도 올라갔고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기대 심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블럭 대림 성모병원에 있는 이 블럭에 아마도 급매물로 한 3억 뭐 후반대 4억 요런 쪽의 물건들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요런 쪽의 물건을 관심을 가지셔도 좋고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곳들은 여기 블럭에서 여기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구역계가 형성이 돼서 지금 여기는 연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네. 속도가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요 위쪽에 또 대림 1구역이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우체국 쪽에 있는 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3종 땅이 섞여 있으면서 여기에서의 500m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는 도심복합 개발을 기대해도 충분한 그런 또 지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은편에는 지금 여기 대림 삼거리역 맞은편이 바로 이제 동작구가 되는데 동작구는 지금 여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아래쪽에는 지금 역세권 여기 신대방역 역세권 정비사업지구 이렇게 돼갖고 여기도 지금 다 아파트촌으로 되면서 이 와우산 뒤쪽에 보라매 공원 이 앞에 신대방 우성해갖고 동작구는 다 아파트촌으로 될 거고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우리 대림동도 다 아파트촌으로 10년 내에는 다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림동 네. 대림동과 독산동 쪽에서는 대림동이 좋은데 대림동에서는 요 신안산선역 새로 뚫리는 요 블럭을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좀 네네. 매수하셔서 한 2, 3년 쭉 끌고 간다. 편하게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주변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 원대 투자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 방송으로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대림동 쪽으로 가서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083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재개발 투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불광동의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불광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확한 지번이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이 불광동 쪽에 그 은평구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소장님? 네. 불광동, 그렇죠. 정확한 지번을 주셨으면 조금 더 좋긴 한데, 일단 은평구 불광동을 좀 보는 걸로 하고요. 불광동 쪽을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꼭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잘. 요 지역이 되겠는데, 요 불광동 쪽을 고민을 하시는 건데, 불광동에 뭐죠? 정확하게 재개발. 재개발을 투자해도 되는지. 이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은평구, 불광동을 염두를 해 두신다고 하면 은평구 불광동에 키워드라고 할까요? 키워드를 보신다고 하면 일단 GTX가 되겠죠. GTX A 노선, 요게 이제 연신내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이에요. 이게 워낙 오래된 도시거든요. 저쪽에 파주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고양을 바로 넘어오게 되면 파주, 고양, 그 다음에 바로 서쪽에 연결되는 게 이제 은평구가 되면서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면서 노후 주거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또 실제 속도도 빠르고 넓은 곳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래서 아마도 불광동의 재개발을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여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즉 재개발에 대한 전세로 해갖고 뭐 신축이 됐든 뭐가 됐든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수 반대입니다.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차적으로 보면은요. 일단 키워드 자체가 여기 이제 연신내 GTX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GTX에 대한 호재라고 해야 되겠죠. 호재가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됐어요. 개통, 저쪽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이제 개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통에 대한 이익은 좀 다 실현이 됐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개통 이후에 무정차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수서까지죠. 수서까지 무정차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삼성역 무정차에서 수서역까지 부분 개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부분적으로 일단 개통을 하는 게 요게 올해예요. 올해 26년 6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하철역 개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개통하기 전, 1년 전, 뭐 2년 전, 빠르면 2년 전, 아니면은 뭐 적어도 1년 전에 가격 반영은 다 된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수서역 부분 개통이 올해 지금 이제 5달 뒤 6월 말인데요. 그러면 가격의 반영 여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가장 기대가 큰 거기는 해요. 삼성역 이제 정차거든요. 삼성역 정차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삼성동 그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완성되는 그 단계, 그게 이제 뭐 28년에서 29년을 예상하는데 요 연도가 지나가야 돼. 그 이후에 이제 정차가 되는 거니까 뭐 28년, 29년 이후라고 치자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불광동에다가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거야. 그럼 재개발 투자를 하면 지금이 26년도인데 27, 28년도, 29년도에 입주할 거는 만무고 지금 투자 자체가 프리미엄을 다 주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시려고 고민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자 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불광동의 재개발 추천지라든가 후보지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또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이런 쪽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실 텐데 그런 쪽의 재개발은 그때 한참 이제 뭐 추진하고 있고 운 좋으면 지정이 됐겠고 뭐 그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안 가 있겠고 뭐 조합 설립까지 갔다고 쳐도 일단 28년 이후에 개통을 하게 되면은요, 요 개통 이익들은, 개발 이익들은 우선적으로 다 아파트가 뽑아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벌써 이 세 가지의 이 GTX에 대한 이익 중에 두 가지 이익은 아파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야. 어디가? 불광동 쪽에 있는, 은평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근데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아야 일반 분양 가격들을 높이 산정을 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좀 확보가 되는 건데, 아무리 뭐 조합원 수가 작고 일반 분양이 많다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뭐 강남에 웬만한 곳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냐? 송파나 이런 데들은 조합원 수가 많은데도 사업이 잘 되는 게 일반 분양 가격을 엄청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마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두 가지 키워드 중에 GTX는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또 큰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 일단은 자, GTX에 대한 개발 이익은 끝났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대체지, 이 대체지라고 하는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좋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불광동 쪽에 이제 연신내역이 개통을 한다. 지금 뭐 GTX로 해서 뭐 수서 아니라 삼성역을 개통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정거장이면 구파발인데 여기 은평 뉴타운 있어. 두 정거장이면 지축인데 여기 지축지구 있어. 세 정거장이면 삼성인데 여기 삼성지구 있어. 불과 지하철 세 정거장 시간상으로는 5분 이내에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타운이 엄청 잘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3분이면 가게 되는 요 지축역 같은 경우는요. 21년 입주한 아파트 84제곱미터 가격이 9억이에요. 9억. 그러면 여기서 두 정거장이면 9억짜리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차비 조금 더 들이지. 뭐 차비 구간별로 뭐 지하철비 환승도 되는데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비싸게 아파트를 주고 사는 것보다 이 대체 주지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재개발되고 나서 아파트, 재개발의 최종점이 아파트거든요. 그럼 여기가 아파트가 잘 생겼어. 그러면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지가 워낙 훌륭해요. 근데 그 대체지들이 가격이 높지가 않네. 여기에서 더 하나. 여기가 재개발이 완성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GTX는 지금 여기 다 개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삼성, 뭐 다 서울역이고 삼성이고. 그런데 바로 한 정거장 정원에 창릉이라는 신도시, 반값 아파트가 들어가는 신도시. 더 여기는 기반 시설이,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 구형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집만 깨끗하게 짓는 건데 여기는 아예 그냥 신도시로 만든단 말이죠. 계획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건 삶의 그 어떻게 보면 환경, 주거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또 아파트 가격이 더 싸네. 그러면서 한 정거장 전이네. 그래서 굳이 이런 기회비용을 들여서 시간적으로 내가 재개발에 다른 쪽들은 빨리빨리 가갖고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에서 시간을 들여야 될까? 이거보다는요. 그냥 내려오셔서 바로 앞에 분 얘기하셨던 뭐 대림동이 됐든 영등포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광진구 뭐 구이동 그쪽이 됐든 구이동 상단이 됐든 아니면 요즘 한참 핫 이슈인 뭐 동대문구 답심 전농 뉴타운 그쪽에 전농 답심 뉴타운에 뭐 모아타운 구역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투자해 놓고 기다리는 게 주변의 대체지도 약하고 가격의 상승 여력도 훨씬 큰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으로 그러니까 바꿔보시기 바래요. 여기 매수는 저는 반대 의견 드리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 투자 반대하는지 그 요인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2026년 부동산 시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키워드로 좀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가 올해의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1월에 발표한다고 예고되어 있었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오늘은 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지난주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26년도 키워드를 진행을 하다가요. 시간상 이제 또 뒤에 상담도 있었어 가지고 마무리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일단 26년도 벌써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주택 공급이거든요. 공급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심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 잡는 건 그거야 뭐 제도 개편하고 뭐 규제 그냥 더 세우고 뭐 은행 조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요는 틀어 막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급을 가격 정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수요와 공급 법칙인데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정부 어떻게 보니까 저 관에서 즉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공급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공급하는데 시간은 당연히 걸려야 되겠죠. 집 짓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택지에다가 한다고 해도 그냥 택지를 다 밀어버리고 일단은 뭐 임야가 됐든 논이 됐든 자연 녹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거기를 위에를 정리해서 지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근생을 짓든 뭘 짓든 어찌됐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만들어 조성을 하고 그 택지 위에 이제 아파트를 또 짓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택지 조성하고 아파트 짓는데 3년에서 4년 아무리 빨라도 한 3, 4년, 5년 정도까지는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택지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 3기 신도시 저는 아직 뭐 이제 걸음마 뗀 것 같은데 언제 될지도 몰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도심이야 도심. 그런데 이 도심은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논 이런 것들은 개인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딜을 하기도 토지 매수해서 정리하는 것도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심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빈 땅이 없어. 서울에 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임야가 있습니까? 그 임야 다 정부에서 관여하는 공원급이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단 말이죠. 개발 제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있는 거 택지 공급,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도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있는 거 허무는 건 쉽냐? 있는 사람들 보내야 되거든요. 당신 나와서 딴 데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완성해야지 또 철거해야지 그다음에 또 조성하면서 이제 그때 올려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개인의 그 이해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한 7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공급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6년도의 키워드는요. 주택 공급이에요. 이 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한 뭐 별의 별 소리들 많은데요. 이 폭락론자들 많은데 저는 우상향은 서울은 꿋꿋하게 갈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 거 잠깐 본다고 해도 정부에서도 그래서 1월 2일 날 발표한 게 아예 그냥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야. 정부에서도.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도심에다가는 도심 복합 사업 그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 내지는 활성화 그다음에 워낙 유명한 지금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전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사업이 거의 이제 맞물려 가면서 26년을 뜨겁게 서울시를 달굴 것 같은데요. 요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지금 가장 기대가 또 크고 하는 게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거든요. 요거에 관해서 23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조례안을 제출해서 23일 날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요거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많은 내용들이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요겁니다.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을 할 거냐,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을 할 거냐인데 일단은 도심 복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요. 요거 뭐라 그럽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기간은 이제 도정법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개발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고요. 잠깐 그것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7광역 중심, 우리가 2040 도심 서울 도심 기보 계획이라고 해갖고 뭐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중심 지역, 특히나 7광역 중심 같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역으로부터 500m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성장 거점형 결절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업 지역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되는 건데. 해당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7광역 중심 뭐 예를 들어 뭐 잠실이 됐든 가산 대림, 영등포 쪽에는 뭐 청량리 일대, 뭐 왕십리 저쪽에 뭐 이렇게 7개 중심 지역들 그런 쪽들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될 게 요 주거 중심형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역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역으로부터 거리가 500m 반경 안에 있는 요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노후도는 20년 노후도입니다. 20년 노후도로 해서 만족도는 이제 60% 정도. 요 정도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주거 중심형으로 다 개발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제 좀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을 제가 정리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요걸 이해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종 상향을 한다고 할게요. 이거 2종 우리가 주거 중심형으로 볼 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조례안이 그러니까 2종 일반 지역의 그 조례안이 이제 200%인데 용적률이 법정으로는 법적 상한으로는 250%고요. 3종의 법정 상한이 300%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200에서 300으로 종 상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은 우리가 갖고 반은 임대로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조례 상한에서 법적 상한으로 뺏기는 기준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법적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적 상한인 250에서 법적 상한인 3종의 300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원래 100으로 늘어가는 거에서 50%를 뺏겼던 걸 50 늘어가는 거에서 25%를 뺏긴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3종으로 종상향하면 250%까지의 용적률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지금은 도심복합을 할 경우에는 275%의 용적률을 받는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종 같은 경우에 도심복합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 조례상 250%가 분양주택이었고 뭐 종 상향을 한다고 해서 400% 이렇게 됐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최대 250%의 3종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최대 지금 법적 상한에 1.4배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에 대한 3종에서 종상향하면 준주거인데 준주거에서 종상향을 해보면 그러니까 법적 상한이 500이니까 500에서 1.4배니까 5, 4, 20, 700%까지 늘어나면서 실제 250 정도의 일반 분양분을 갖고 있던 거에서 550%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어마무지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쪽에 이제 또 빈집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업성을 또 보정해 주면서 빈집법 해서 이건 모아타운 얘기입니다. 모아타운이 속도가 워낙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모아타운의 진행 속도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 사업성을 완벽하게 보정해 준다. 이런 것들로 해갖고 지금 쭉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도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핵심인데 도심 복합 개발과 모아타운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26년도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궁금하시면 좀 세미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따뜻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